안녕하세요. 건강박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매일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 한 잔이요. 어쩌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우리가 놓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50대 접어들면서부터는 젊었을 때랑 좀 다르게 커피가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이랑 또 커피를 잠시 멈추는 게 좋겠다는 몸의 경고 신호들,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몸이 신호를 보내는데 그걸 커피 때문이라고 생각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냥 뭐 나이 탓이려니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그런 불편함들이 사실은 커피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커피 없이는 못 살아. 이 말 진짜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정말 많이 듣는 말이죠. 근데 이 생각 자체가 혹시 카페인 의존, 뭐 중독 이런 거의 시작일 수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뵙는 50대 이상 환자분들 중에서요, 뭐 만성 피로라든지 아니면 소화불량, 또 수면 문제, 이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이분들하고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면 10명 중에 7명 이상은 하루에 커피를 꼭 서너 잔 이상씩 꾸준히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와, 열의 일곱이면 정말 높은 비율인데요. 기운이 없고 집중력이 뚝 떨어진다거나 심하면 약간 우울한 기분까지 든다. 이런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면요. 이건 정말 카페인 의존을 한 번쯤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하는 단계입니다. 아, 금단 증상까지 나타난다면 정말 문제겠네요. 근데 꼭 그런 심각한 증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몸이 좀 더 미묘하게 보내는 신호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훨씬 더 흔하게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잠 문제가 가장 흔할 것 같은데요. 밤에 잠들기가 너무 어렵거나 자다가 자꾸 깬다거나. 네, 맞아요. 아니면 또 분명히 잠을 충분히 잔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영 개운하지가 않고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 이런 것들이요. 네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다 카페인 때문일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우리 뇌를 계속 각성 상태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잠드는 걸 방해할 뿐만 아니라 수면 시간 자체를 줄이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잠을 자더라도 깊은 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피로를 회복하는 단계의 잠을 방해해서 전반적인 수면의 질을 뚝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아, 시간만 줄이는 게 아니라 질까지 떨어뜨리는군요. 네, 심지어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요. 잠자리에 들기 6시간 전에 마신 커피 한 잔 때문에요. 그날 밤 총수면 시간이 1시간이나 줄어들 수 있다고 해요. 6시간 전인데도요? 와, 생각보다 영향이 정말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뭐 저녁에 커피 마셔도 잠 잘 자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3년 동안 정말 만성적인 두통하고 불면증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던 59세 이명자 여사님이라고 계셨는데요. 이런저런 치료를 정말 다 해봐도 별 차도가 없으셨는데 혹시나 해서 커피를 한번 끊어보셨대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요. 정말 오랜만에 깊은 잠을 푹 주무시고 심지어 달고 살던 두통약까지 완전히 끊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커피 하나 끊었을 뿐인데 그렇게 큰 변화가 정말 놀랍네요. 네, 본인도 정말 놀라셨다고 해요. 수면 문제 말고 또 흔한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소화 쪽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속이 쓰리다거나 위산이 자꾸 역류하는 느낌이 든다거나. 네, 맞습니다. 이것도 정말 커피가 주범인 경우가 많아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이 위산 분비를 좀 촉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식도 아래쪽, 그러니까 위랑 연결되는 부분의 괄약근을 약간 느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 괄약근을요? 네, 그러니까 위산은 많이 나오는데 그걸 막아주는 문은 헐거워지니까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워지는 거죠. 흔히 말하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 속쓰림 같은 게 나타나기 쉬운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특히 빈속에 커피 마시면 더 안 좋다고 하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것도요. 네, 맞아요. 빈속에 마시면 위벽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니까 당연히 더 안 좋고요.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찬 음료는 위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극이 계속 반복되면 만성 위염이나 심하면 위궤양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하죠. 듣고 보니까 잠 못 자고 속 쓰린 것만 해도 정말 괴로울 것 같은데 이게 또 다가 아니라는 거죠. 혹시 뭐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초조한 느낌이 드는 경우도 커피랑 관련이 있을 수 있나요? 아,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평소랑 다르게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니면 뭐 가슴이 막 이유 없이 두근거린다거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그런 증상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험 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카페인의 영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카페인이 우리 몸에 투쟁, 도피 반응, 그러니까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교감신경계를 좀 흥분시키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막 늘려요. 아, 코르티솔까지요? 네. 그러니까 몸이 계속 약간 긴장 상태, 뭔가 곤두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심해지면 불안장애나 공황 증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정말 생각보다 우리 몸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네요, 커피가. 네, 그렇죠. 또 흥미로운 점이 많은 분들이 피곤함을 이기려고 잠 깨려고 커피를 마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커피가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긴가요? 아,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커피를 마시면 반짝 정신이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마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피로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뇌에는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피로 물질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있어요. 카페인이 거기에 딱 달라붙어서 아데노신이 작용하는 걸 잠시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 피로를 못 느끼게 그냥 마취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속임수 같은 거죠. 근본적으로 피로가 풀리는 걸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몸이 쉬어야 한다는 신호를 무시하게 만드니까 장기적으로는 피로 회복을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를 한다니. 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카페인 효과가 떨어지면 그동안 확장되어 있던 뇌혈관이 갑자기 다시 이완하면서 반동성 두통이라고 하는 두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어때요? 피곤하고 머리 아프니까 다시 커피를 찾게 되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아, 그래서 커피를 마셔도 계속 피곤하고 안 마시면 머리 아프고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58세 박정수 씨 사례도 좀 비슷한 경우였어요. 아, 네. 만성 피로랑 불면증, 손떨림까지 있으셨다고 했죠? 네. 이분도 정말 오랫동안 이유 모를 피로감이랑 잠 못 드는 것, 그리고 손 떨리는 증상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혹시나 해서 커피를 딱 끊어보셨어요. 그랬더니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요. 정말 신기하게 그 모든 증상들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물론 처음 며칠은 카페인 금단 증상 때문에 좀 힘들어 하셨죠. 두통도 오고 무기력하고. 그렇죠. 금단 증상이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그 시기만 잘 넘기니까 결국에는 훨씬 더 깊은 잠을 자게 되고 낮 동안에도 예전처럼 피곤에 절어 있는 게 아니라 훨씬 안정적인 컨디션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이런 직접적인 증상들 외에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만한 신호가 있을까요? 몇 가지 더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가 일시적으로 혈압을 좀 높일 수가 있어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또 어떤 연구에서는 커피가 혈중 LDL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도 있고요. 콜레스테롤에도요. 네. 그리고 눈 건강 관련해서는 안압을 좀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녹내장 위험이 있는 분들은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코르티솔 호르몬 영향 때문에 생리 주기가 좀 불규칙해지거나 생리통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와, 정말 다양하네요. 혈압, 콜레스테롤, 안압, 심지어 생리주기까지. 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커피와의 관련성을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요즘 디카페인 커피도 많이 드시고 아니면 그냥 믹스 커피나 라떼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건 어떤가요? 디카페인 커피도 사실 카페인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소량이지만 들어있고요. 또 그 카페인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화학 용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있긴 합니다. 아, 화학 용매요? 네. 물론 안전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겠지만 찜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믹스커피나 라떼는요. 물론 맛은 좋지만 일단 설탕 함량이 매우 높은 경우가 많고요. 또 프림 속에 들어있는 경화유지, 이게 트랜스 지방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건강에 좋지 않죠. 아, 프림 문제도 있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걱정스러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프림과 설탕이 뜨거운 물과 만나면 일부 연구에서 알츠하이머병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 생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아직 뭐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주의할 필요는 있겠죠. 와, 디카페인도 믹스커피나 라떼도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그냥 커피 자체를 잠시 끊어보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엔 금단 증상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뒤통도 오고 무기력하고. 네, 맞아요. 보통 한 며칠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시기만 잘 넘기면 정말 놀라운 긍정적인 변화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이건 뭐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일단 잠을 정말 깊고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아, 숙면. 정말 중요하죠. 그쵸. 그리고 낮 동안에 예전처럼 커피 마셔야 잠깐 반짝하고 또 금방 축 처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꾸준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느끼게 된다고 해요. 감정 기복도 좀 줄어들고요. 안정적인 에너지.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당연히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위장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 커피 대신에 마실 만한 좀 건강한 음료, 대안이 될 만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위장에 부담이 적은 차 종류가 좋겠죠. 예를 들면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쌍화차 같은 거요. 아, 쌍화차 좋죠. 네. 아니면 구수한 현미차나 보리차, 둥글레차 같은 곡물차도 아주 좋습니다. 카페인도 없고 속도 편안하게 해주고요. 또 비타민C가 풍부한 유자차도 좋고 아니면 그냥 천연 당분하고 수분이 풍부한 과일, 특히 배 같은 과일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배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군요. 네. 배가 기관지에도 좋고 수분 보충에도 아주 좋습니다. 좋은 정보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한번 커피를 끊어보는 시도를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정말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부터 딱 2주만이라도 한번 커피를 끊어보는 건 어떨까요? 특히 만성적인 변비나 비염,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 질환, 아니면 늘 달고 사는 소화불량, 손발 차가움 이런 걸로 오랫동안 고민해 오셨다면요.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치료법을 찾기 전에 먼저 가장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이 커피 끊기라는 작은 실험을 한번 해보시길 정말 권해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 몸은요, 생각보다 훨씬 똑똑해서 스스로 균형을 찾고 또 회복하려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커피라는 어떤 외부적인 인위적인 각성제 없이요, 그냥 몸 본연의 리듬과 그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 좋은 말이네요. 네, 아마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편안함과 또 새로운 활력을 발견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커피 없이도 훨씬 더 상쾌하고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실 수도 있고요. 네,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